네, 안녕하세요. DLG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DLG가 판교에 스튜디오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팅을 새로 만들고 오늘 첫 촬영을 하는 날인데요. 미국 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미국의 이연수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미국 비자 이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첫 촬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영광입니다. 저희가 첫 촬영을 변호사님을 모시고 하려고 변호사님 오시는 일정에 맞추느라고 저희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셨군요, 저를.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LG 미국 사무소 대표로 있는 이연수 변호사입니다. 저희 DLG 미국 사무소는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작게 했는데 최근에 인원도 늘어나고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 기업의 그런 자문 수요들이 많이 있나요? 네, 저희가 미국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수년간 프랙티스 하신 변호사님들로 미국 DLG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 그 코비드 이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보다 이후가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 많이 더 오시고요. 전 세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미국 진출 이런 이슈로는 사실 세미나를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은 딱 미국 비자 이민 이걸로 한정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트럼프 정부 들어서 심심찮게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라서 오늘은 변호사님의 그런 노하우와 엑기스를 잘 담아주셔서 오늘 듣는 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미국 비자 받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보시는 이런 비자 이민 심사의 실무는 어떤가요? 제가 이제 변호사 되기 전부터 이민 케이스를 해서 한 20년 정도 이민 케이스를 다뤘는데요. 오래 하셨네요. 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최근처럼 이렇게 뭐가 자주 바뀌고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뭐가 갑자기 안 되던 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격변의 시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민법은 그냥 잔잔하게 그냥 자잘하게 정도 바뀌는 것들 뭐 행정적인 것만 바뀌어 왔었는데 최근 몇 년은 정말 많이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저희 DLG 미국 사무소에서 다른 케이스들은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다행히 다 승인이 되어 왔고 그런데 최근 한 케이스가 물론 이제 아직 뭐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펜딩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한 케이스가 회사에서 규모도 괜찮고요. 뭐 투자 받은 액수도 상당히 뭐 1밀리언 이상 받았고 그리고 운영진들도 다들 이제 뭐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추가 서류 요청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지금 아직 펜딩인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펜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 같으면 이게 승인이 됐을 텐데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류들을 더 꼼꼼히 준비하고 또 인터뷰 준비도 뭐 한 번 하면 될 거를 조금 더 뭐 한 번 할 걸 두 번 한다든지 그래서 인터뷰 준비를 상당히 꼼꼼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DLG 이제 이민 케이스는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의 많은 이민범들은 가격을 싸게 해서 많이 받아서 빨리빨리 내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각 케이스마다 시간을 좀 많이 정성을 많이 쏟습니다. 왜냐하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민 케이스가 안 되면 뭐 너무 생활에 변화가 있으신 거라 저희 고객들에게 뭐 가족이 다 같이 뭐 미국을 떠나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든지 미국을 진출해야 되는데 비자가 되지 않으면 사업에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정성을 좀 많이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 케이스는 아닌데 최근 이제 그 이민법에 대해서 미국의 동향이 어떠냐면 뉴스에서 이제 났던 것들인데 좀 드라마틱한 케이스여서 뉴스에 났는데 비자를 갖고 있던 분이 예전에 그 이제 뭐 과속 티켓을 띈 것 때문에 비자가 취소가 돼서 출국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났습니다. 아마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른 사항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전에 없던 일들이 요즘 많이들 있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 비자나 이제 J1 비자 같은 경우는 디나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아마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미국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비자가 안 돼서 못 들어온다라는 것들. 그러면 최근에 제가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으면 미국 비자 받기 힘들다고 얘기하던데 그게 맞나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DUI 음주운전 네. 그 있다고 100% 다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음주운전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 네, 네. 미국은 그걸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음. 그래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을 상당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네.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해서 100% 비자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음. 이게 여러 번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음주운전해서 걸린 게 한 번 있는데 10년간 이제 없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간주가 돼서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이 막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자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녀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하여튼 그 음주운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유학을 아예 못 가는 상황이 됐구나라고 해서 이제 지레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해 봐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조언해 주실 것 같으세요? 최근 일이었으면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땠는지 그것도 뭐 의미가 그것도 있구나.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처음이었는지 네,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고 무슨 사고가 크게 나서 네. 얼마나 뭐 사람이 다쳤거나 네, 뭐 그건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아니었으면 일단 잘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 안 하시게 비자 수속을 안 하시게 되면 못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도라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냥 물론 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됐는데 이게 안타깝게 이 한 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인생의 계획을 완전히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럼 변호사님을 꼭 찾으라고 네네 제가 변호사가 잘 설명을 네, 해서 듣게 해야겠네요. 네 이전에는 없었고 이제 한 번 있었던 음. 일이고 사람이 다치거나 큰 사고가 된 게 아니다라는 예. 걸로 해서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모럴 캐릭터의 음. 그 인품이나 인성 뭐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 일이 이 사람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는 걸로 해서 설득을 해서 제출을 해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절차는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절차가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집권 네, 때부터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고 나서 그때도 네. 이제 이민국 직원들이 출근해서 일을 못 하니까 그때 또 이제 많이 딜레이가 됐는데 요번에 이제 2기 그 바이든 대통령 때 조금 풀어졌어요. 쫙 이렇게 풀어졌다가 네. 다시 2기 집권하실 때 절차가 많이 이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같은 경우는 특히 예전에 NIW라는 영주권들 많이 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몇 개월이면 예전에는 네,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까지 그게 NIW 영주권을 하시려면 신청해서 영주권 받으시기까지 한 3, 4년은 걸리는 걸로 와, 많이 그럼 늘어졌습니다. 몇 배가 늘어났네요. 네네. 네. 그리고 비용도 이제 뭐 이민 수속 비용도 네. 이제 올라갔고요.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체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속성 수속을 하도록 유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성 수속을 한다는 게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한 3,000불 정도 더 내면 비용이 좀 비싸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돈을 더 내라 이렇게 돼서 네, 너무 그 일반 수속을 하면 비자 프로세스 승인 나는 거 이민국 수속만 해도 뭐 6개월 뭐 막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비자 수수료를 더 내고 그 속성 수속을 하는데 그 속성 수속도 예전에는 이제 한 2주 정도면 됐는데 이제는 이제 3주로 이제 늘어나게 그렇구나.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뭐 이 놀이공원을 가도 익스프레스 조금 비용을 더 내면 좀 빨리 갈 수 있고 그랬는데 여기 이민 절차도 또 그런 게 있네요. 네, 그 비용을 더 내면 법인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이세요. 그래요? 네, 주정부에 비용을 더 내면 이제 빨리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몰랐네요. 그거는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정말 급한 곳은 그 절차를 또 써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트럼프 1기와 2기의 정책 변화의 핵심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핵심은 뭐 정리하자면 돈을 더 내고 고용할 인플로이어들은 비자를 신청을 하고 네. 그다음에 더 고학력, 그다음에 고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원들만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 사람들을 더 채용하고 정말 학력이 높고 돈을 많이 주는 사람만 예외적으로 받겠다. 뭐 이런 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Buy American Act라는 것을 enforce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 이제 미국 회사들하고만 계약하고 미국 회사들만 일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관공서들은 미국 회사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고 아, 그래서 미국의 지사들을 더 많이 내시는 게 요즘은 관공서나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네. 이제 일반 회사들도 너희 미국의 회사 있니?라는 이제 요청과 질문을 많이 받으신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기업들과 바로 계약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미국 안에 지사를 세워서 미국 안에 있는 회사랑 계약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민법도 당연히 그렇고요. 네. 일반 회사법도 미국 회사와 또 미국에서 고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고민하시는 회사들은 이제는 미국 법인 설립은 뭐 필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굳이 네. 필요 없으셨는데 이제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도 네, 필요합니다. 미국 법인이.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는데 예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때 그냥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예 정책이 바뀌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아예 현지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와서 이제 미국에 계시던 분들도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5월 달에 발표를 하셔서 아, 다들 너무 놀랐고 미국이 거의 뭐 뒤집어졌다고 예, 말씀드려도 예.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민 변호사 협회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AOS랑 이민 비자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 안에서 비자로 계시다가 영주권을 신청을 하셔서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게 가능했고 선택 사항이었어요. 예전에는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든지 아니면 미국 밖에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이민 비자를 받고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시든지 선택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5월 달에 발표한 거는 이민국에서 그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재량적인 혜택이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항은 예외적인 사항만 빼고 모두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 수속을 하고 돌아와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게 있냐면 미국하고 강력한 유대 관계가 있거나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출국할 때 심각한 불이익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신청자가 이거는 이제 그 미국 그러니까 명사의 절차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 이걸 편법으로 미국 안에 신분 변경을 하는 게 아니야를 증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 분리돼서 너무 고통이 된다, 의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또 미국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에 영향이 많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이민국에서 이제 받아들여질 때는 예외적으로 미국 안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신데 이게 심사관의 재량에 딸린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 한미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 네. 그러면 이 절차가 면제될 수도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리신 거기는 한데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한국이라고 네. 해서 특별히 면제를 해주진 않을 거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 정책이 좀 다른 게 바이든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AI 정책에 대해서도 좀 다른 게 네.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발표를 한 게 우리가 AI를 이제 발전시키고 장려시켜야 되니 AI와 기술의 미국 기술을 발전할 수 있는 이제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오기에 편하게 비자를 좀 완화해 주자가 네. 정책이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이제 더 인재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비자를 네. 완화시키는 게 정책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인 규정과 프로세스를 까다롭게 해서 고학력자와 고소득자만 아니면 비자를 통과할 수 없게 방향을 바꾸셨어요. 아웃컴은 비슷할 수 있으나 방향 정체를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어느 나라라고 특정을 이렇게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 70여 개 국가는 비자를 중단시키기도 해서 네. 그렇구나. 근데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변호사님께서는 영주권이세요? 아니면 시민권이세요? 저는 시민권입니다. 아, 시민권. 네. 그럼 영주권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영주권, 네, 아. 저도 비자로 갔다가 네, 영주권을 받고, 받고. 네, 저희 부모님을 또 초청해야 돼서, 아. 그래서 이제 네, 시민권을 했습니다. 아, 그럼 미국인이시네요?
네. 국적은 예. 미국입니다. 예. 네. 그러면 미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영주권인 경우하고 미국인인 경우하고 어떻게 좀 많이 다르시던가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차이는 없고요. 예, 크게 예. 차이는 없고 뭐 차이라고 한다면 투표를 못 한다는 거. 시민권자만 투표를 할 수 있고 영주권자는 그렇구나. 이제 미국에 투표할 권리가 없다는 예, 그 예, 차이였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받는 차별은 아직은 없는데 음, 그 뭐 아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불법 체류자를 이제 그 단속을 예, 한다고 예, 예.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혹시 단속이 뜬다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죠. 네. 이 시민 이민권 아니다.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되기도 하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시민권을 딸 때 또는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전 단계인 영주권을 이제 그 절차상 획득할 문제가 때 있을 때. 혹시 거짓말이라든지 음, 뭔가 불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예, 하면 예. 시민권을 받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음, 이전으로 이것이 돌고 이렇게 올라가서 가능합니다. 예, 시민권이. 예. 그리고 실제로 이민국 내에서도 영주권 그 사기 단속반을 있어서 그것만 이제 연구하시고 조사하시고 예. 인베스티게이트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유학생들이 H1 비자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H1 비자는 그 추첨제를 통해서 한다라고 들었는데 최근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추첨만이 아니라 연봉도 높아야 되고 뭐 수수료도 많이 대폭 인상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 H1 비자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H1B 비자가 기존의 추첨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첨하는 건 똑같은데요. 웨이지가 높으면 추첨에 가산점이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H1B 같은 경우는 prevailing wage라는 게 있어서 이 네. 포지션에 1, 2, 3, 4단계가 있어서 우리는 1단계 뭐 웨이지를 줄 거야, 뭐 4단계 웨이지를 줄 거야 해서 4단계가 이제 가장 높은 웨이지인데요. 네. 그래서 H1B를 신청할 때 4단계 웨이지를 받는 사람은 1단계 웨이지를 받는 사람보다 뭐 한 뭐 4배 정도 더 추첨이 더 잘 될 확률이 추첨이기는 있다라고. 한데 확률이 네, 높은 거네요. 확률은 높은 거죠. 가산점이 있어서. 그렇고 그 10만 불 H1B에 네, 10만 불 추가로 내야 된다는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비용이 1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로이어가 내야 되는 이제 엑스트라로 10만 불을 더 와,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네요. 사실 네, 그렇죠. 10만 불이면 한화로 약 1억 5천을 내야지 와, 되는 그럼 거죠. 직원 하나당. 연봉만큼의 비용이 더 그쵸. 들어가는 거네요. 그 연봉 플러스 와. H1B를 신청을 하려면 1억 5천을 추가로 내야 돼서 상당히 비용이 부담이 돼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H1B를 신청하기는 부담이 사실 많이 되는 현실적으로 너무 액수이고, 크겠네요. 예, 그게 한 명당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대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되는 액수가 아니어서 네, 실질적으로 H1B는 이제 대기업들 테크 할 수 뭐큰 있는. 테크 기업들 네, 그렇죠. 뭐 이런 큰 테크- 데들이나 잘 쓸 수 있는 제도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H1B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H1B가 있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다른 비자로 있다가 H1B로 바꾸시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처음 H1B를 신청해서 첫 H1B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분에게는 적용이 돼서 이민국에서 발표를 하면서 또 동시에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일단 그런 미국에 뭐가 됐든 비자가 들어와서 H1B로 바꾸면 이 10만 불에 이제 제외가 되니 제외된다. B1, B2 비자로 들어와서 네. H1B로 이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주시해 보겠다. 네. 그거를 어뷰즈 하는지를 보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F1 비자나 J1 비자로 갔다가 사실은 H1 비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10만 불을 안 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경우는 안 내십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H1B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안 내시죠. 저도 미국 비자를 F1도 한번 받아보고 J1도 한번 받아봤는데 H1도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별로 없겠네요. 뭐 10만 불 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학생 비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생 비자는 그냥 재학하고 있는 동안이면 비자가 계속 유지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4년으로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학생 비자에도 어떤 변경이 좀 있나요? 네, 최근 이민국에서 발표를 한 게 학생 비자를 예전에는 DS라고 했어요. Duration of Status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 학업을 하고 있는 한 계속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4년으로 바꾸겠다, 제한하겠다. 4년 안에 하겠다고 빨리 출국을 하든지 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걸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뭐 대학이나 뭐 석사 학위는 4년 안에 마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대학이나 석사 학위도 중간에 이제 전공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4년이 더 걸리게 되는데 그것도 더 이상 이제 하기 어려워지고 박사 학위 같은 경우는 사실 4년보다 더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아예 그런 박사 학위를 4년 하다가 중간에 출국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신분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신분 연장도 이 사람이 제대로 성실히 뭐 학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민국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늘려주는 거이기 때문에 학점도 잘 받아야겠네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학사 때 어떤 전공을 했고, 그러니까 석사 때 어떤 전공을 했고 수직 상승인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기 위해서 F1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지 실제로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를 보고 판단해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공부를 계속하든지 결정을 이민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파격적인 변화인데 다행히 아직은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거네요.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연장 여부를 예전에는 이제 학교가 판단을 했거든요. I2N이라고 해서 학생이 맞아요. I2N. 네, I2N이 저도 학생 비자들 2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이제 입학 허가서인데 I2N에 보면은 이제 언제까지 이 학생은 공부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생이 학교에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계속 연장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 연장 여부에 대한 권한을 더 이상 이제 학교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는 이민국이 가지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제약이 되죠. 큰 변화네요. 큰 변화죠. 그래서 학생 비자,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나서 OPT라는 맞아요. 1년 정도 그때 받았던 것 같은데. 스템 OPT는 3년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그 4년 제약 때문에 OPT도 미리 신청하시지 않으시면 그 날짜가 좀 잘 안 맞으면 일을 못 하고 OPT를 쓰지 못하고 출국하셔야 될 되는.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일단 학생 비자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첫날부터 이제 이민 변호사랑 아니면 학교 이제 인터내셔널 그 오피스랑 같이 플랜을 잘 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 주실 때 트럼프 2기부터는 이제 그냥 뭐 단순 노동 이런 것보다는 석박사라든지 이런 고학력 위주로 이제 비자 정책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제 지인들을 보면은 뭐 박사 학위가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예술 활동이 뭐 뛰어나다거나 이런 분들은 스폰서 없이도 본인이 했던 결과들을 잘 증명해 가지고 비자 받고 영주권 받고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제도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존에 있던 비자나 영주권 옵션들은 유효하고요. 말씀하신 거는 이제 EB1A 또는 이제 NIW, EB2 이순위 영주권 NIW 주로 많이 하세요. 그거는 임플로이어가 없이 고용주가 없이 본인을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스스로 거세요. 스폰서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이 분야에 내 능력이 상당히 특출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과도 상당히 많이 거뒀기 때문에 나에게 영주권을 주는 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시는 건데 물론 가능은 한데 예전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졌고요. 심사 기준이 기간이 또 이제 길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자에도 NIW와 비슷한 이제 비자가 있는데 O1 비자, O1 비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이 분야에 있어서 나의 특출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비자를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셋 다 조금 더 이제 기준이 조금 더 낮으냐 높으냐 이런 차이이신데 그래서 요즘은 한참 E2 비자 많이 하시다가 요즘 O1 비자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O1 비자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해오시고 계세요. 하여튼 비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최근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가려면 미국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에 누군가는 보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주재원 비자라든지 뭐 투자자 비자, E2 비자 같은 경우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거는 여전히 좀 문호가 넓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저는 아직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E2가 됐던 L이 됐던 증명해야지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예.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회사로 세우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는. 실제로 운영되고 충분한 운영 자금이 이미 미국 회사 은행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 고객들에게 이제 미국 밖에서 돈을 가지고 미국에 네. 들어와서 그거를 사용하면서 자국민 미국인을 고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네. 그런 세팅을 하시고 나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거를 자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사실 환율 때문에 네, 지금 네. 이제 1,500원 넘어가서 네. 환율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비자라는 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안 되면 여러 가지 진짜 계획에 차질이 있으셔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미국 은행 어카운트에 미국 법인에 가능한 목돈을 넣어 놓으시고 투자금으로요. 론으로 보내시면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론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촬영하기 직전에 네. 미국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이제 미국 기업에 이제 일부 자금을 넣을 거긴 한데 일부는 대여로 해서 저 이후에 회수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주재원 비자나 E2 비자를 받는 데는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한국과 미국 회사, 자회사, 모회사의 자금은 뭐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 이렇게 뭐 플렉서블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자를 안 하실 거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으신데 내부적으로 승인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시는데 비자를 하실 거면 투자금으로 보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 간혹 이제 한국 법인의 투자자분들께서 네. 이거를 다 투자금으로 보내면 회수를 못하니 이런 그러니까요. 큰 목돈을 네, 보내는 네. 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네. 일부는 대여금으로 네, 맞습니다. 보내라라고 딱 그 네. 스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불안해 하시긴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 대여금은 투자금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돈을 뺄 수 없는 투자금으로 넣어야지 비자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진짜 큰 비즈니스를 위해서 직원들도 많이 파견하고 해야 되면 그런 구조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예. 자, 이 이제 뭐 비자 제도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미국 가서 뭘 하고 싶다라고 해서 미국 비자에 도전하시고 싶어하는 분도 여전히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면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능할까요? 일단 미국 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서면상으로 보여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유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연 드릴 때도 많이 쓰는 이제 예화이긴 한데 예. 어떤 대표님이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 수십 년 일했지만 이 사람만큼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사람은 못 봤다. 그래서 네. 이 직원을 꼭 데려가고 싶다. 근데 이분이 개발만 하신 거라 대외 활동이 전혀 없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뭔가 이분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소스 코드 낼 수는 없겠죠. 뭐, 뭐 이분이 뭐뭐를 발명했다 이런 것까지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냥 조용히 개발만 하신 분이고 예. 다른 분은 그만큼의 실력은 없으시지만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하셔서 보여질 수 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디 뭐 글을 뭐 기고를 하셨다든지 스피커로 가셨다든지 뭐 특허 같은 데도 이름이 많이 네, 올라가 네, 있으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훨씬 이민국은 이제 서류로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 사람이 성과가 많구나, 이 사람이 미국의 기여도가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자를 염두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외 활동을 하셔서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비자 이제 넣고 이미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분은 아직 대학 재학생이세요. 한 분은 이제 막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재학을 하시면서 일을 한 4, 5년은 하셨어요. 학교에 네. 휴학을 하고. 하지만 이제 비자나 영주권 입장에서 봤을 땐 대학을 졸업 안 하신 것보다 네. 그래도 학위가 있으신 게 도움이 되세요. 네, 학위가 있으신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프로페셔널로 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요즘 AI 시대여서 대학 학위가 그리 중요하지는 네. 않지만 비자나 영주권을 하시려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이민법 입장에서는 학위를 이제 졸업하시고 학위를 받으시는 걸 이제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그럼 학사보다는 석사가 더
유리하고 박사가 더 유리하나요? 그렇죠. 아, 네. 그럼 저도 박사학위를 땄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왜 땄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비자에 도움이 되실 도움이 겁니다. 되겠네요. 네, 네. 예, 잘 참조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미국 비자 이민 센터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 변호사님하고 말씀 나눈 것처럼 국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 진출도 많아지고 있고 또 미국이 아무래도 기술 선진국이다 보니까 내가 인공지능은 현지에 가서 도전하겠다. 뭐 이런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센터를 새로 출범하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미국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학생 또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비자나 이민 관점에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최근 이민 정책이 까다로워져서 정말 예전보다 미국 진출이 조금 더 어려워진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고객 같은 경우도 뭐지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나게 돼서 예, 그 결혼 영주권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 국적은 캐나다인데 이란에서 태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 때문에 이란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는 이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비자는 다 비자나 영주권은 다 이제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이분은 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언제 풀릴지 기다려야 되고 또한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비자로 스탠포드에서 이제 공부를 잘 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합격이 됐어요. 그럼 공부를 와. 너무 잘하고 수재인 거잖아요. 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 비자를 이제 다 중지하겠다 막 이런 네. 발표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의 이제 압력을 좀 가할 때여서 특히 하버드대가 네, 타겟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F1으로 바꾸는 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또 마침 이제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걸 고민을 언제 하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고 하버드대에서도 그래 그 옵션이 있으면 그게 더 안전하겠다. 시민권이 있던 남자친구는 횡재했네요. 그쵸. 뭐 서로 횡재. 제가 보기엔 서로 횡재를 했더라고요. 네. 남편분도 엔지니어로 잘 네, 음. 수재이고 해서.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정말 걱정 없이 그냥 단계별로 진행하면 되던 것들이 네. 상당히 이제 그런 좋은 학교에 가면서도 불안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발표가 언제 날지 몰라서 그리고 H1B 발표가 날 때도 사실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도로 베케이션을 가야지 하고 비행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이 H1B 10만 불 뭐 이러고 못 들어오고 뭐 이런 발표가 나는 걸 비행기 안에서 듣고 비행기 멈춰 엄청 내릴 거야. 놀라셨겠네요. 네, 그래서 내릴 거야. 라고 어. 비행기 멈춰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표하고 나면 항상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제 또 다시 발표가 돼서 뭐 그분들 뭐 기존에 있던 H1B 비자로 여행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변하고 있어서 아마 좀 더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실리콘밸리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특히 AI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 다 모이고 네, 있는 그쵸. 추세이고요. 그래서 팬데믹 때 이렇게 다운됐던 경기가 샌프란시스코에 다 AI 기업이 몰리기 때문에 살아나고 있을 정도로 집값이 다시 오를 정도로 모든 기업들이 몰리고 있고 해서 불가능하지는 않으십니다. 네, 전문가 상의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어떤 것들을 증명을 하면 이민국에서 통과가 되는지를 전문가 상의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언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네, 비자도 그렇고 영주권도 그렇고 저희 클라이언트도 계속 다 지금 받고 계시니까요. 네, 겉에서 뉴스로만 보시기에는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들만 듣고 걱정이 되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케이스들이 다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20년 경력에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어떤 사건이든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저희 판교 스튜디오 저희가 이 계속 기념으로 첫 인터뷰를 우리 이 변호사님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 비자 이민 센터를 이번에 출범했는데 그 출범 소식도 알릴 겸 해서 오늘 어렵게 시간을 만들었고요. 예, 이 변호사님께서 그간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비자 이민 정책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한마디로요. 예. 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스타트업 이렇게 강연 드릴 때 해왔던 말인데 예. 실리콘밸리 진출 만만하진 않지만
막연하지만도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다, 막연하지 않다. 이게 운율도 살리셔서 좋은 말인데요. 제가 밀고 있는데 아직 안 뜨네요. 예. 네, 전문가와 함께라면 막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변화가 될 거고요. 없던 것들이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I도 없던 것들이 생겨나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민법도 계속 바뀌게 되겠지만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면 조금 더 기회가 또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실력 있고 준비되신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따뜻한 마무리 멘트까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이제 미국 비자 이민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서울에서 한 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짧은 일정에 한국에 와서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